거기 11페이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유가 있어야 된댔죠? 그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둘 다 2차식이 있고요. 그죠? 둘 다 2차식이고, 무조건 몇 차식 만들어야 된다고? 무조건 1차식을 만들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변형된 문항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됐든 1차식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일단은. 네.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고 있죠. 여기선 얘 때문에 안 되고요. 여기선 얘 때문에 안 돼요. 얘만 처리가 된다라고 하면 얼추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얘는 상수항을 일단 1순위로 노려서 없앤다고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네. 그래서 요 식에다가 2배 하겠습니다. 그래서 2x 제곱에 14가 되고, 그래서 요 식과 요 식을 두 개를 더하면서 상수항을 0으로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겠다, 뭐 이런 얘기죠. 여기가 이제 6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1xy고 플러스 3y 제곱이고 는 0이고요. 네. 자, 3x, 2x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y 네, 마이너스 y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그죠? 네,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뉘겠지. 한 번은 얘가 0인 경우, 그지? 그래서 y 대신에 3x가 들어가는 경우. 두 번째 케이스. 얘가 0인 경우, 그지? 그래서 y는 3분의 2x인 경우. 그러면 요거를 1차식 만들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던지 여기다 대입하던지, 그지? 그렇게 해서 해가 몇 쌍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냐면 아마 2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죠? 중급만 아니라고 하면은, 그지? 무조건 이렇게 2쌍이 나올 것이고, 요거를 대입해도 어떻게 될 거다? 당연히 2쌍이 나와서 합쳐서 4쌍의 해가 나오면 된다. 이거 마무리 하는 거야. 뭐 많이 했으니까요. 그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자, 여기 x 더하기 y에다가 플러스 xy고, 여기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y에 x 플러스 y. 여기가 마이너스 20. 자, 얘들아, 이런 거를 우리가 인수분해에서도 많이 보고요. 보통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좀 보세요. x랑 y에다가 여기 x 대신에 y 집어넣고 y 대신에 x를 집어넣어도 식 변함이 없고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yx 하더라도 식 자체가 변함이 없거든요. 우리가 이런 식을 무슨 형이라고 한다고? 대칭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뭐 이 이름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나중에 우리 인수분해 하다 보면 이런 대칭형 식을 많이 인수분해 하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그런 대칭형 인수분해에서 약간 꼼수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미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을 일단 대칭형이라고 부를 거고요. 나중에 저거 꼼수 부리는 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네.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는 보통은 어떻게 하니? 이거를 x 플러스 y랑, 그죠? x 곱하기 y를 치환하죠. 그죠? t 무슨 s 뭐 이런 식으로 치환해가지고 얘를 처리하기로 한다 이 말이지. 그지?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은 반드시 여기가 t 플러스 s 이렇게 되니까 벌써 뭐가 나와? 1차식이 나와버린다는 얘기야. 그지? t랑 s에 대한 1차식이 바로 나와버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ts가 되는 거지. 그지? ts가 마이너스 20이다. 이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얘는 1차식이고 얘는 2차식이야. 그지? 그러면 얘를 살짝 변형해서 집어넣어도 되고, 아니면 솔직히 바로 직관적으로 느낌이 오는 것도 있어. 그지? 두 개를 더한 게 마이너스 1이고 두 개를 곱한 게 마이너스 20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t랑 s가 뭐가 되겠다 이런 게 아마 예상이 되실 겁니다. 그죠? t랑 s가 하나가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5랑 4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거꾸로 4랑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요게 끝인가? 그지? 요렇게 지금 두 개가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이 경우를 다시 만약에 바꿔보면 x 플러스 y가 될 거니까 결국 얘는 x 플러스 y고 그 다음에 여기는 xy가 되는 거니까 얘가 더해져서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곱해져서 4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거고 얘가 4면서 얘가 마이너스 5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겠지. 그지? 얘들아 여기서도 바로 직관적으로 해결이 되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된단 말이야. 그지? 뭐가 되면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겠지. 그러니까 x랑 y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어. 그지? 어차피 대칭형이니까 자리 바꿔도 어차피 똑같을 거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이번에는 두 개를 더해서 4고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5니까 하나가 5고 하나가 마이너스 1이면 돼요.
그래서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5 이렇게 들어가서 총 4개의 해를 갖게 되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x 빼기 y의 최소값이니까 여기서 최소값 잘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할 것은 부정방정식입니다. 자, 얘들아, 이 부정이 뭔지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죠? 너무 해가 많아가지고 정할 수 없을 때, 그지? 그럴 때 해를 쓸 때 보통 우리가 부정 이렇게 말하거든요.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 부정 방정식은 결국 뭐냐면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이에요.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는 방정식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쉽게 말해서. 자, 그래서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부정 방정식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 아시겠죠? y는 fx. 요런 것이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부정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여기 있는 해들은 어떻게 표현되는 거니? 이 해집합들은 너무 많잖아. 그지? 그래서 뭐로 표현돼? 그림으로 표현되긴 하죠. 그죠? 그래프 같은 것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뭐 y는 x제곱이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해집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 있는 모든 좌표들이 그죠? 여기 있는 모든 좌표들이 다 해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잘 안 보이시면은 희준이는 이 안쪽으로 들어오던지. 알겠지? 이게 엇갈려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 아니, 뭐 편한 대로 하세요. 편한 대로. 거기도 괜찮고 여기 안쪽 들어가세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모든 좌표들이 전부 다 뭐가 된다. 이런 것들이 다 해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그냥 해집합이라고 얘기할게요. 우리가 어차피 집합도 다 지금 알고 있는 입장이니까. 알겠지? 이걸 해집합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해집합이 발생했던 이유는 뭘까요? 해가 왜 이렇게 많은 거지, 얘들아, 이거? 그치? 식의 개수에 비해서 문자의 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식의 개수가 하나, 그 다음에 문자의 개수가 2개. 자, 이런 일 때문에 해집합으로 발생을 하게 된다. 해가 너무 많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부정방정식은 뭐냐면은 식의 개수는 하나만 주어질 거야, 얘들아. 알겠지? 식의 개수만 하나만 주어지고 문자의 개수는 2개가 주어질 겁니다. 문자의 개수가 3개 주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야, 어차피. 알겠지? 3개 주어져도 부정방정식의 영역에 들어가겠지만은 우리는 어차피 고등학교 과정을 하는 거니까 그냥 식 하나 주어질 거고 미지수가 2개 나오는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이냐를 얘기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풀 문제는 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걸 이렇게 어떻게 풀 거냐. 그러면 여기서는요. 크게 유형이 2가지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은 수의 범위가 정수이거나 자연수 범위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수의 범위가 실수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수, 자연수의 특징이 뭐지? 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5까지의 정수 개수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어. 근데 마이너스 1에서부터 5까지의 실수 개수라고 하면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숫자랑 이런 숫자의 차이점이 그런 거야. 그래서 이런 숫자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산적 숫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숫자들이 딱딱딱딱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실수는 셀 수 없죠. 왜? 쭉 붙어 있잖아. 숫자가 쭉 붙어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실수의 어떤 특징은 뭐냐면은 연속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오케이? 우리가 수학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정수, 자연수 조건은 굉장히 강력한 조건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정수, 자연수 조건을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셀 수 있다라는 거거든. 일단 셀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강력하게 세는 거를 보통 뭐로 많이 하는 거냐면 약수, 개수 같은 것으로 가장 많이 세죠. 오케이? 그래서 이때는 대부분의 경우에 약수와 배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이거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벗어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x 플러스 y는 2야 얘들아. 이렇게. 알겠지? 이것도 일종의 부정방정식이거든. 알겠지? 근데 이거 x랑 y가 자연수래. 알겠지? 자연수야. 그럼 뭐밖에 안 돼? 1, 1밖에 안 되잖아. 그지? 이렇게 되면은 굳이 약수, 배수 관계가 이용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냥 거기 자체에서 점이 몇 개가 되는지를 셀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보다는 주로 나오는 경우는 요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여기서 요걸 할 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반드시 식의 구조를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냐면은 이 식이 한 개가 나왔을 때 아마 2차식으로 나올 거예요. 1차식이면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여러분. x랑 y가 나 1차식이면 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건 약수 배수 관계를 이용하는 게 아니야. 그냥 x에다 뭐 넣었을 때 y가 뭐다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약수 배수 관계 쓸 게 없어. 알겠지? 그럼 약수 배수 관계를 쓰려면 이 식이 몇 차식일 거라고? 아마도 2차식일 거라고. 알겠지? 그래야 1차식 두 개로 쪼개지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얘를 벌쓸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 1차식, 여기 1차식, 여기가 어떤 숫자. 아시겠지? 얘들아, 우리가 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인수분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맞지? 얘들아, 이걸 우리가 인수분해 한다는 뜻은 뭐야? 여기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숫자 중에서도 0이 되어야만 인수분해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시겠죠? 제가 여기서 썼던 이 숫자는 뭐냐면 꼭 0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0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데 대신에 봐봐.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 등으로 나오게 되면 이 숫자가 반드시 어떤 숫자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냐면 적어도 정수 형태의 숫자를 갖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기껏 여기다 숫자를 썼는데 그 숫자가 2분의 1이야. 여기가 2분의 1이야. 그럼 두 개 곱해서 2분의 1 되는 거는 정수, 자연수 조건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건을 살려서 약수, 배수 관계를 이용하려면 여기 들어가는 이 숫자가 적어도 정수 상태까지는 와줘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알겠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식을 변형을 할 거야. 물론 여기가 이제 1차식 이렇게 1차식 들어가겠죠. 네, 아마 이 구조를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여기 너무 귀퉁이니까 이쪽으로 올게요. 예. 네. 자, 이 유형에서 한 가지 더 조금 더 첨가를 하자면요. 이 유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첨가를 할게. 한 가지 더 첨가하자면 우리가 많이 나오는 빈출 유형이 있는데 이 빈출 중에서 보통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어떤 2차 방정식이 나와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2차 방정식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무슨 x제곱에 무슨 x에 그 다음에 뭐가 이렇게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여기서 두 근이 나오는데 두 근이 예를 들어서 무슨 정수래 혹은 자연수래 뭐 이런 조건을 줍니다. 아시겠죠? 보통 이런 조건을 줘요. 그리고 여기가요. 이 m과 n이요. m과 n이 미안해. 뭐 m과 n이야? 네모랑 세모 있잖아요. 알겠지? 저 네모랑 세모가 확정되지 않은 어떤 미지수 같은 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아시겠죠? 보통 들어가는데 여기랑 여기에 같은 미지수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여기랑 여기에 같은 미지수로 표현된 식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뭐 여기가 m이라고 치고, 알겠지? 여기를 m이라고 치고 여기가 뭐 m-3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저는 언제나 이 부분을 가르칠 때요. 여기 부정방정식 파트에서 한 문제를 꼭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항상 이 패턴의 문제를 꼽거든요. 아시겠죠? 이 문제 저는 가장 애들을 뒤통수 치기가 제일 좋고, 알겠지? 뒤통수 치기 좋고, 부정방정식 냄새도 좀 덜 나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식으로 애들을 좀 현혹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그나마 좀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뭐냐면, 보통 이런 패턴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두 근이 정수 혹은 자연수 조건이 이게 주어져. 그랬을 때 뭘 구하라고 하냐면 저 m 값을 구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두 근을 구하라고 한다든지 보통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얘들아, 우리가 지금은 말이지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특수 주제를 가지고 쫙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알겠지? 우리의 시선이 여기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이 편하게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시험은 범위가 넓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말이야. 알겠지?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부정방정식에 꽂혀 있는 게 아니거든? 알겠지? 요 문제 부정방정식인가 아닌가 대놓고 내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가끔 가다가 길을 헤매는 친구들이 있어. 만약에 요런 상태에서 두 근이 이런 조건이 주어졌어.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근의 공식 같은 걸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시겠죠?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뭐 정수랑 자연수 이런 거 한번 해결해 보겠다?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아시겠죠? 절대 안 돼요. 이거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무조건 뭐 해야 되냐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엮어야 돼. 알겠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엮어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몇 번 최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세팅을 하는 거야. 그지? 물론 얘는 정수가 되는 거고요. 정수라고 치자 그냥 일단은. 알겠지?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했을 때 두 근의 합이 m으로 표현되고 두 근의 곱이 m-3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미안해. 마이너스 m. 이렇게 된단 말이야, 지금. 무슨 말인지 돼? 그러면 봐봐. m이 중요해? 알파 베타가 중요해? 그거부터 생각해봐. 알파 베타가 강력해? m이 강력해? 알파 베타가 강력해. 왜? 정수 조건을 써야지. 이 조건이 엄청 센 조건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파 베타를 강조해줘야 돼. 그러니까 m은 사라지는 게 좋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m은 매개체 역할을 해주고 사라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m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지, 얘들아? 매개 변수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매개 변수예요. 오케이? 이 매개 변수를 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를 엮어주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럼 m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고 여기 m의 입장에서는 알파 베타 플러스 3이 될 거니까 요렇게 이용해가지고, 그지? 몇 차식이 나오는 거야? 2차식이 나오는 거지, 알파랑 베타에 대한, 그죠? 2차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를 넘겨서 뭐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이런 얘기지, 그지? 보통 어떻게 들어갑니까? 넘어가서, 알파 베타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에 플러스 3은 0이니까, 이걸 1차식 두 개로 쪼갠단 말이야. 그리고 이쪽에 숫자가 나오게끔, 꼭 0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알파 베타 플러스 1 플러스 1 들어가면, 여기까지 잘 처리됐고, 3 대신에 플러스 1이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여기서 플러스 1을 더해줘야 된다고, 그지? 그 플러스 1을 반대로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두 개를 곱한 게 마이너스 2라는 정수가 나왔으니까, 그지? 곱해서 마이너스 2 되는 거 별로 없거든, 그지? 그래서 다 써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기서 한 문제를 꼽으라고 하면은 얘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나? 물론 학교마다 다르겠지. 선생님 마음마다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거야.
예, 거기 아래에 있는 예제가 있거든요. 그 예제는 제가 그냥 생략할게요. 아시겠죠? 방금 이거 한 걸로 그냥 대체해버리겠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는 있잖아. 여기 실수 조건 붙어 있는 거 있잖아. 그죠? 실수 조건 들어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다가 쓰면 잘 힘들지? 그냥 여기 치고 다시 쓸게, 그러면. 자, 여러분, 실수 조건은요, 그렇게까지 강력한 조건이라고 보긴 힘들거든요. 그쵸? 실수 조건은 그렇게까지 강력한 조건이라고 보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원래 대부분 계산이 안 돼요, 원래는. 안 되게끔 돼 있는데, 일부러 교묘하게 되게끔 일부러 문제를 세팅을 해버린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세팅을 할 거기 때문에 패턴이 딱 정형화가 돼 있어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실수 조건일 때는 있잖아요. 보통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을 했을 때 얘가 0이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지? 요 값이 0이어야 되고 요 값이 0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지? 얘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자, 요게 이용이 잘 안 된다. 잘 이게 안 보인다라고 하면은 뭘 이용할 수도 있냐면요. 판별식을 이용해서 그지? 판별식이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도 되거든요. 자, 얘랑 얘 중에서는요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그 패턴이 요 패턴입니다. 요거 포함관계로 치면 얘가 더 넓은 범위입니다. 일단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면 무조건 요렇게 하면은 문제가 풀리게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부정방정식은요 문제 내면요 그냥 거저 먹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지? 그냥 이거를 제대로 못 먹으면 답이 없어. 이건 그냥 무조건 점수를 그냥 먹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알겠지? 그럼 보자. 예를 들어서, 거기 1번 거기 나와 있는데, 요거대로 설명 가볼게. 1번. x제곱 더하기 2xy에 더하기 y제곱에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이다. 뭐 이렇게 돼 있죠. 보통은 이제 이 부분이 같이 써져 있어갖고 뭐 2y제곱이다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나눠 놓은 거고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식은 하나지. 그지? 식은 하나인데 x, y 미지수가 두 개짜리인 방정식이란 말이야. 부정방정식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실수 조건 하에서는 요렇게 변형을 할 수 있어. 여기서는. 그죠? 딱 대놓고 보이잖아. 여기랑 여기가. 그지? 대놓고 보이니까 얘를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바꾸자 이거야. x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0이다. x랑 y의 실수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0이어야 되고 얘도 반드시 0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y가 1이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서 하셔가지고 답을 이렇게 한 세트를 묶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 똑같은 풀이를요. 이번에는요. 똑같은 문제를 이번에는 판별식을 이용해 볼게요. 자, 판별식. 판별식을 이용한다는 건 아는데 어떠한 논리로 그렇게 가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자, 보세요. 지금 얘들아 여기서 x랑 y가 실수 조건을 붙여놨거든요. 알겠죠? 붙여놨단 말이야. 그죠? 붙여놨어요. 그러면 지금 x도 그렇고 y도 그렇고 어떤 값인데 내가 지금 모르는 것뿐 아니겠습니까? 그죠? x도 그렇고 y도 그렇고 내가 뭔지 모르는 어떤 값이라고. 그지? 값이야. 이 문제를 이용해서 풀 건데 그럼 얘도 x로 봤을 때는 몇 차 방정식이냐면은 x로 보면 2차 방정식이죠. y로 봐도 2차 방정식이에요. 그렇죠? 뭐로 볼까요? 아무거나 봐도 돼요. x에 대한 식으로 봐도 되고 y에 관한 식으로 봐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x, y를 같이 보면 헷갈려. 알겠지? 같이 보지 말고 x랑 y가 어떤 이제 실수니까 일단은 얘를 x에 관한 식으로 보든지 y에 관한 식으로 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보란 얘기야 일단은. 알겠지? 그래서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세요. 보통은 x에 대해서 많이 볼 거니까 x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할게요. 그럼 여기가 x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여기가 이제 x가 될 건데 여기가 2y가 되겠지? 그리고 요쪽이 이제 나올 거야. 그지? x가 없는 게 나올 거라고 이렇게. 그지? 여기가 얼마가 되니? 2y 제곱에 마이너스 2y에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얘들아 이거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지금 세팅해 놓은 거잖아. 그지? 근데 x 값이 무슨 수? 실수가 나와야 돼. 다른 말로 x는 실근을 갖는다 이런 얘기야. 그지? 이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가져야 돼.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무조건. 그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그럼 얘를 갖다가 놓고 풀면요. 이거 절반 제곱이니까 y제곱이고 마이너스 ac 들어가는 거니까 2y 제곱에 마이너스 2y에 플러스 1 됩니다. 자, 이거 이쪽으로 갖고 와서 정리할게요. 얘랑 얘랑 계산했으니까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2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부등식 풀 때 최고 차이 개수가 음수인 상태에서 보통 잘 안 풀지 않습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할게요.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다시 여기서 나오는 거는 y-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요. 그쵸? 네. 근데 y 또한 뭐가 된다? 실수기 때문에 이거를 제곱하면은 0보다 작은 게 불가능해요. 그죠? 0보다 작을 수 없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실수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뭐밖에 안 돼요. 여기서는.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야. 무조건 0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지금. 알겠어? 그래서 y 값이 얼마가 된다? 1이 되더라 라는 걸 찾는 거예요. 여기랑 똑같이. 그죠? 그 y가 1인 걸 찾았어. 그럼 찾았으면 여기다 넣어요. 그죠? 여기다 넣으면 x 값이 나오겠죠? 그럼 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여기가 2가 되고 여기는 1이 됩니다.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니까 그지? 완전 제곱되면서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같이 튀어나오게끔 돼 있죠. 그죠? 네. 자, 요번에 말할 거는요, 공통근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여기 여러 가지 방정식이 다 끝나거든요, 이제. 자, fx라는 식이 있는데요. fx라는 식은 x-1 곱하기 x-2로 인수분해가 된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gx라는 식이 있는데요. 이 식은 x-1 곱하기 x-3으로 인수분해가 된대요. 아시겠죠? 예전에는 교육과정에 이거 최대공약수라는 표현이 들어갔었지만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걸 최대공약수라고 말을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최대공약수가 맞습니다. 이거 두 개를 곱한 거랑 두 개를 곱했는데 공통으로 들어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그죠? 요 부분을 최대공약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부분을 보통 최대공약수를 보통 대문자 g를 이용해서 많이 표현하는 거니까 요걸 g라고 쓸게요. 얘가 이제 최대공약수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거기 있는 내용을 그냥 다시 한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얘가 는 0이 되고 얘가 는 0이 된다라고 하는 방정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이제 1과 2가 근이 생기고 그죠? 여기가 1과 3이 근이 생깁니다. 그럼 당연한 얘기겠지만 공통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얘가 공통근이에요. 그쵸? 공통근.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최대 공약수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오케이? 당연히 이 공통근은 최대 공약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에서 나오는 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요. 여기까지 괜찮니? 됐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요. 함수의 그래프로서 공통근 이해하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얘들아 만약에 얘를 함수로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얘를 함수로 그린다고 생각하면은 2차 함수가 그려지겠지. 하나가 1, 하나가 2. 그래서 그림이 요렇게 들어갈 거야. 그치? 이게 F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G를 볼게. G. 만약에 얘를 만약에 우리가 그래프로 그린다면 1과 3이 절편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1과 3이어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쵸? 네, 이렇게 지금 될 겁니다. 그러면 공통근이 여기서 나오는 거 보이지?
그치? 여기가 공통근이란 말이야. 그치? 공통근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함수 두 개의 공통 x절편이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얘가 공통근인데 공통 x절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함수적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충분히? 자, 세 번째. 거기 원리라고 써져 있는 곳에다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요. 자, A라는 식이 있고요. B라는 식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인수분해를 했다라고 칩시다. 아시겠죠? 인수분해 했는데 그놈의 최대 공약수가 있대. 알겠지? 어떤 최대 공약수가 있는데 그 최대 공약수는 대문자 G를 이용해서 써볼게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여기도 최대 공약수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가 아닌 떨거지들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겠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걸 제가 그냥 소문자로 이렇게 갖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니? 대신에 이 A랑 B는 어떤 관계가 돼야 되니? 더 이상 공약수가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서로소 관계가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식을 사실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기까지도 가능하긴 해요. 그죠? 근데 의미가 없으니까 그건 됐고. 알겠지? 곱해? 그래? 그것도 한번 해볼까? 다시. 일단 더하는 거 해볼게. 빼는 거 먼저 해볼게. 이게 먼저 가장 메인이니까. 알겠지? 얘들아 두 개를 더하거나 뺐어. 그러면은 이 식을 두 개를 더하거나 뺀 식은 A 플러스 B는 두 개를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되니? G가 묶이게끔 돼 있거든. 반드시.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A 플러스 마이너스 B가 되면서 여기가 G가 되죠. 이거 더하거나 뺐다고 칠게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얘기죠. 결국 요 부분이 두 개를 더하거나 뺀 식에서도 뭐가 남아? 요 부분이 그대로 살아서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두 개의 식이 공통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두 개를 더하거나 뺀 식에도 반드시 그 공통근을 만들어내는 이 최대 공약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알겠지? 두 식을 더하거나 빼는 경우에 요 공통근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필요는 없겠지만 A랑 B랑 곱하면 그럼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 AB, G 제곱이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곱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길까? 중근이 발생할 거다 이런 거. 그 공통근이 중근으로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얘가 제곱이 되는 상태가 또 나오잖아 여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만약에 얘들아 얘랑 곱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뭐가 돼? 이거 두 개 이거랑 곱해지니까 x-1의 제곱이 되면서 x-2, x-3이 될 거 아니니 이렇게. 무슨 말인지 돼? 그럼 얘가 는 0 되는 거니까 근이 1, 1 이렇게 나오잖아. 알겠어? 그러면 1, 1 나오고 여기 2, 3 나왔어. 그럼 누가 지금 두 개의 공통근이라는 얘기야? 1이 된다.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가장 여러분이 많이 생각할 거는 얘예요. 네, 두 식을 공통근이 만약에 존재한다라고 치면 더하거나 뺀 식에도 반드시 그 공통근은 살아있게 돼 있다라는 거고요. 가끔 여기에 관심 갖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기는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알겠지? 그냥 얘는 뭐냐면은 요거랑 요거 서로소가 아닌 요 두 개를 더하거나 빼서 나온 그냥 결과물일 뿐입니다, 여러분. 알겠지? 요거는 너무 의식할 필요가 없으세요. 아시겠죠? 이거에 너무 쓸데없이 집착하지 마시고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 14페이지에 넘어가서 1번으로 볼게요. 자, P가 실수인데 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P는 0이고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5는 0이고
한 개의 공통근을 갖는다. 그때 그 공통근을 구하세요. 얘들아, 그럼 일단 요 얘기부터 할까? 왜 굳이 한 개를 이렇게 언급을 했을까? 한 개. 한 개. 그 말은 그냥 이거지. 두 개가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 공통근이 두 개가 아니다. 그럼 공통근이 두 개인 상황은 뭐야? 얘랑 얘랑 그냥 서로 그냥 같은 경우죠. 그럼 같은 경우니까 그때는 그냥 P가 5가 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얘랑 얘랑 같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면 공통근이 몇 개가 등장하는 거야? 두 개가 등장하는 건데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된 거야? 오직 한 개의 공통근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만약 이벤트가 없으면 어떻게 해? 공통근을 갖는다라고 했어. 그럼 5 껴줘야 돼, 안 껴줘야 돼? 껴줘야지. 뭔 말인지 알겠어? 자, 문제는 대부분 다 요 상황만 내긴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개의 공통근을 갖는다. 이 멘트로 보통 다 할 겁니다. 하는데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안 나오면 무조건 이거 말고 두 개의 공통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니까 반드시 P가 이식과 이식이 일치하는 그 상황도 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함정을 파놓기 제 생각에 나쁘지 않아요. 근데 보통 그런 문제가 잘은 없어. 잘은 없는데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오케이. 여러분, 그러면 한 개의 공통근을 가졌으니까 일단 여러분이 맨 처음 출발할 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풀지만 우리는 그렇게 풀 거야. P가 5가 아니다라고 깔고 들어가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한 개의 공통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두 개가 아니니까 P가 5가 아니다라는 걸 깔고 시작한다고 일단. 괜찮지? 그러면 공통근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 공통근을 찾기 위해서 두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 알겠지? 근데 뭐가 더 유리하다? 당연히 대부분의 경우에 다 빼는 게 유리하죠. 왜? 여기 2차식, 여기 2차식 개수 똑같으니까 빼면 1차식으로 다운이 되니까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두 식을 뺄게요. 여기서 이거를 빼고 여기서 이거를 뺐다라고 생각하면 5-P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P-5는 0이 될 거고 여기랑 여기랑 부호가 반대가 될 거니까 5-P로 묶었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X-1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되셨죠? 네. 그러면 야, 내가 이거 신경 쓰랬어 말랬어 이거. 신경 쓰지 마. 이거 신경 쓰는 거 아니야. 알겠지? 공통근이 누가 되는 거야? 여기서 나온다. 그지? 그래서 공통근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무조건 X가 1이다. 이렇게 봐야 돼. 알겠지? X가 1이다.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 공통근 구하고 P 값을 구해라. 라고 할 때, 알겠지? 똑똑한 친구들도 갑자기 뇌정지가 와서, 알겠어? 공통근을 1로 쓰고 P 값을 5라고 쓰는 인간들이 가끔 있어. 아니, 절레절레 하지, 당연히. 아이고, 설마 그 꼴 같지 않은 행동을 할까. 근데 가끔 뇌가 없이 그냥, 막 그냥 기계적으로 풀다 보면은, P, 5 할 수 있다고. 조심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진짜야. 아무튼, 그래서 여기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꼭 기억하시고, 그럼 공통근 1이기 때문에 P 값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집어 넣으시는 게 맞죠, 여러분? 그죠? 근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X에다 1 집어넣어서 1 더하기 5는 6. P 값이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볼게요. 2번도 보겠습니다. x제곱에 플러스 k-3의 x 마이너스 7k 그 다음에 x제곱에 플러스 k-1의 x 마이너스 9k는 0이다. 네. 자, 0이 아닌 공통근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0이 아닌 공통근. 자, 그러면 일단 맨 처음에 출발해야 될 게 여기서 공통근의 개수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개수가 안 나왔죠. 그러면 한 개도 되고 두 개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근데 두 개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여기랑 여기랑 같고 여기랑 여기랑 같아야 되는데 같을 수가 없는 구조야. 얘는 K-3이고 K-1이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공통근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나만 나오면 하나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괜찮지? 그럼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어차피 이것도 인수분해 안 되고 인수분해 안 되니까 이 자체로는 그지? 두 식을 더하거나 뺄 거야. 물론 빼는 게 여기서는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x제곱 사라질 거고요. 여기서 이거를 뺐어. 마이너스 3x에서 이거를 뺐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그죠? 여기서 이거를 뺐습니다. 그럼 얼마야 여기? 플러스 2k가 되나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네. 여기에 반드시 공통근이 살아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마이너스 2로 만약에 묶어내면 여기 x 마이너스 k가 될 거니까 그 공통근이 뭐가 되는 겁니까? k가 되는 것이죠 일단. 이해돼? 알겠지? 그럼 공통근 찾아야 돼. k를 구해야 돼. 그럼 공통근이니까 얘 근이니까 여기다 넣어도 성립하고 여기다 넣어도 성립을 하거든요. 아무데나 넣어보시죠. 그럼 넣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k제곱에 플러스 k제곱에 마이너스 3k에 마이너스 7k는 0이다.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된 거고요. 그래서 2k제곱 마이너스 10k가 될 거니까 k제곱 마이너스 5k는 0이 되겠죠. 그래서 k값이 0과 5가 가능하지만 0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죠? 얘는 일단 안 될 것이고 그래서 k값이 뭐가 된다? 5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약간은 다르죠. 그죠? 비슷한데 비스무리한데 마무리가 조금 다르다는 거.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자 3번을 보실게요. 자, 이번에는요 정수 조건 나왔습니다. 뭐 당연히 아실 거지만 정수 mn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m 플러스 n의 최대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이렇게 가야지. 정수 조건 부정방정식 일단 이거 방금 본 거니까 당연히 우리는 기계적으로 어떻게 풀면 되는지 알아. 그지? 아는데 그건 별로 썩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했어. 언제나 문제를 볼 때는 어떤 문제로 생각하냐면 이 단원을 배제되고 문제를 봐야 돼. 항상. 알겠지? 마치 시험지 볼 때처럼. 시험지에 써 있어? 이거 뭐 어디 유형에서 나온 거다? 절대 안 써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나는 똑같이 이 단원을 배제하고 내가 이 문제를 봤을 때 내 머리는 어떻게 흘러갈 건가를 항상 고민하면서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방금 배웠으니까 그대로 풀겠다. 안 좋아요. 여러분이 문제집 풀 때랑 시험지 풀 때랑 실력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문제 가장 큰 이유가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문제집 풀 때는 유형이 쫙 나와 있잖아. 이 유형 안에서 생각하면 되거든. 알겠지? 잘 풀어. 안 틀려 잘. 알겠지? 근데 시험지로 촥 깔아주면 어떻게 돼? 잘 안 돼. 알겠지? 유형으로 주면 분명히 잘했거든? 근데 갑자기 딱 시험지로 주면 안 돼. 그런 사람들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볼 때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세요, 그냥. 이 유형 따라서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이 문제를 봤어, 그냥 순수하게. 알겠지? 그냥 갑자기 딱 봤는데 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항상 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 먼저 머릿속에 이 식을 봤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 폴더는 요 범위가 어디에 들어갈 거냐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일단. 알겠지? 식은 하나,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 부정방정식. 일단 요 먼저, 이 폴더에 먼저 딱 들어가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조건을 봐야 돼.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조건을 보는 게 당연히 순서적으로 맞으니까. 조건을 봤어, 정수 조건이야. 그러면 얘가 2차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약수배수 관계를 이용해 먹을 거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얘가 1차식 두 개로 이렇게 쪼개졌을 때 여기가 어떤 숫자의 형태가 돼야 되는데 이 숫자의 형태가 어느 범위까지는 봐줄 수 있다고? 정수 범위까지는 봐줄 수 있어. 유리수가 되는 순간 안 되는 거야. 분수까지 나오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런 다음에 해볼게. 그러면 적절히 쪼개고 마이너스 4 들어가면 마이너스 4면 되니까 그지? 플러스 5가 될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0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20이니까 당연히 이게 플러스 20을 해야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이 식이랑. 그죠? 그럼 여기 플러스 20 넘겼다고 치면 여기가 이제 7 되는 거니까 이제 요 상태에서 계산하시면 된다. 그지?
그러면 뭐 되는 거 몇 개 없으니까 어차피 정수 조건에 7, 1, 1,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그래서 요거 해가지고 MN을 구하셔서 계산하시면 될 거다. 자, 4번 볼게요. 자, 4번 문제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거 아시겠죠? 그죠? 딱 이 문제를 딱 처음에 봤어. 어떻게 간다고? 머릿속으로 딱 2차 방정식이야. 두근 알파 베타 정수야. 정수에 빡 꽂혀야 돼. 알겠지? 정수가 엄청 중요한 조건이니까 정수에 빡 꽂혀야 돼. 알겠지? 그럼 정수인데 모든 K의 합을 구하래. 그럼 맨 처음에 뭐 해볼까요, 여러분? 인수분해부터 시도해 보시는 게 일단 맞습니다, 여러분. 자. x제곱에 마이너스 2kx에 플러스 8k 마이너스 12는 0이다. 두근 알파 베타가 들어간다. 이게 정수다.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몰라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유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많은 사람들이 먼저 만들어 놓은 어떤 기본 정형화된 틀이지 않습니까? 틀인데 학교 시험은 학교 선생님들이 내잖아요. 그럼 그 틀대로 몇 문제를 내. 알겠지? 그 틀대로 한 70% 혹은 80%를 내버립니다. 근데 그 틀을 조금 벗어나는 문제들을 반드시 넣게끔 돼 있어. 그건 수학선생님 자존심이야. 응? 자존심이라고. 만약에 거의 그 학교에 너무 인재가 없어. 딱 봐도 너무 못해. 애들이 다 너무 못해. 그러면 이제 유형으로 한 90% 깔 수도 있어. 알겠지? 근데 어느 정도 좀 돼. 알겠지? 어느 정도 된 애들이 있어. 그러면 정형화된 문제에서 약간씩 벗어나는, 범주에서 벗어나는 거. 너 진짜 생각할 줄 아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꽤 있을 겁니다. 막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한 끗으로 살짝 달라지는 거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에 대처할 수가 있어야 돼. 그거에. 그러면 자, 일단 맨 처음에 저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일단 뭐냐면 문제가 딱 나왔잖아. 나왔어. 정수 조건이 나왔어. 오케이? 그럼 일단 맨 처음에 생각할 거, 혹시 이거 K 없앨 수 있는 숫자를 넣었을 때 인수분해가 혹시 되나? 일단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시겠죠?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안 되잖아. 누구 때문에 안 된다고? K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럼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틀을 깨지 않으려면 일단 뭐부터 하는 게 순서야? 그 K를 없앨 수 있는 숫자를 먼저 대입해 보는 게 순서 아니야? 그렇게 가르쳐 왔잖아, 그동안도. 그치? 근데 왜 그동안은 그렇게 하다가 왜 갑자기 지금은 바로 근각에서의 관계로 가는 거냐,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건 뭐냐면 스스로의 틀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생각의 원칙, 순서들이라는 것이 있는 건데 그 순서를 자꾸 건너뛰는 거야. 방금 배웠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런 게 많아지면 좋지 않다는 거지. 그럼 일단 그게 헛수고를 하더라도 해본다는 거야. K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 이 말이지. 그지? 그래서 X에다가 일단은 누구를 대입해 볼까? 4를 한번 먼저 대입해 보는 게 순서적으로는 맞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여기. 4 집어넣으면 16이고 마이너스 8K이고 플러스 8K이고 마이너스 12가 돼서 0이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얘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는 거예요. K를 없앤다고 하더라도 인수분해를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넘어갈 거는 정수 조건이구나.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근각에서의 관계를 쓰겠다. 근해 공식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케이? 2K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8K 마이너스 12. 그지? 그럼 이 K가 매개체 역할을 해주고 빠지면 돼. 알겠지? 강력한 건 알파랑 베타가 강력한 거니까. 그지? 요거 두 개로 매개체 삼아서 식 쭉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죠? 네. 그러면 아마 방금 했었던 그 3번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은 패턴의 식이 나올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렇게 해서 답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자, 5번 볼게요. 자, 17a 제곱에 마이너스 8ab에 플러스 b 제곱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이다. 네.
자, 이번에는 실수 조건이야. A, B가 실수 조건이야. 자, 일단 첫 번째 풀이 그냥 바로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바로 보이는 대로 풀면 돼. 자, 여기 딱 봤을 때 그지? 느낌이 쎄하게 오는 게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17을 16으로 쪼개서 그지? 마이너스 8AB 플러스 B제곱 들어가고요. 그럼 A제곱 남아있는 거 있잖아. 그지? 그거를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은 여기도 제곱 만들 수 있고 여기도 제곱 만들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각각 0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괜찮죠? 네. 그래서 여기는 4A-B의 제곱 더하기 A-1의 제곱이 0이다. 그래서 A가 1이고 A가 1이니까 B는 4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얘를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보면서 그지? 내림차순 정리를 해가지고 판별식을 쓰면은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쓰면은 또 뭐가 나온다고? 뭐 A가 뭐 나오겠지. B가 나오나? B가 먼저 나올 거야. 그지? 그럼 B가 나온 걸 가지고 또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 A가 나오는 그런 패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두 번째는 판별식을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하는 행동이 아까 했던 거랑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다시 쓰진 않을게. 그냥 이렇게 해서 풀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지? 당연히 얘들아 1번과 2번 중에 누가 더 중요하다고? 누가 더 중요하다고? 2번이 중요한 거야. 알겠지? 2번이 중요해. 왜냐면 만약에 이걸 냈을 때 이렇게 내면은 선생님이 착한 선생님인데 이거를 되게 길게 내는 선생님들이 있어. 알아볼 수 없게끔. 알겠지? 그때는 어쩔 수 없어. 판별식 써야 됩니다. 오케이? 잠깐 휴식했다가 다시 하시죠.